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이미지 분류하기라는 내용이 교재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미지 분류는 이제 CNN으로 이미지를 이제 분류를 해보는데요. 케라스를 사용할 때고, 합승곱 신경망인 CNN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칼텍 101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를 내려받았는데요.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이렇게 칼텍 이미지의 101 오브젝트 카테고리스에서 몇 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좀 다양한 예제로 볼 예정입니다. 칼텍 101 이미지에는 101가지 종류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전부 분류하고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5가지 종류의 카테고리를 학습시키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한 chair, 카메라, butterfly, elephant, flamingo 카테고리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각 카테고리에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60장 정도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337장의 사진으로 이제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매번 읽을 때마다 이미지를 읽어서 처리하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드린 이미지를 이제 numPy 배열로 저장하는 코드를 먼저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엠리스트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로 이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 파일이 아닌 어떤 다루기 쉬운 데이터 형식으로 배포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칼텍 101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모두 달라서 이제 머신러닝으로 다루기에는 좀 불편한 면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정한 사이즈로 리사이즈하고 24비트 RGB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할 때 사용하기 쉽게 numPy 배열 형식으로 저장해서 이제 나중에 사용할 때 곧바로 학습기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칼텍 101 이미지 셋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지난 다른 차시에서 했듯이 압축을 풀어서 이미지, 저 같은 경우에는 D 드라이브의 프로젝트 밑에 칼텍 이미지 101 카테고리스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걸 하나의 5obj.mpy라는 파일로 이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텍 101 make data라는 걸로 이제 만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론 임포트를 메뉴에 미리 시켜놓고 하면 좋을 텐데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필요할 때 어떤 임포트가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칼텍 dir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는 그 폴더명, 그죠?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요 칼텍 테크죠. 그래서 혹시 글자가 틀릴까봐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1 이제 오브젝트 이것도 글자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걸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렇게 임의의 카테고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하는 거죠. chair라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총 5가지의 카테고리를 만들 예정이에요. 임의로 선정한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최어부터 시작해서 최어 폴더에 있는 것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그죠? 카메라가 여기 있네요. 카메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폴더를 그대로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있는 폴더를 이렇게 저장해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 이름은 이제 폴더명하고 같이 지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요걸 디렉토리 명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분류 결과는 몇 가지냐 카테고리즈라고 해서 총 5가지의 분류로 나중에 답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64by 64로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픽셀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 W 곱하기 이미지 하이트 곱하기 RGB,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픽셀 총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Y에는 이제 레이블링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우리 위에 전 카테고리 있죠. 이게 이제 디렉토리 명으로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카테고리를 이제 에뮬레이션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이제 하나씩 뽑아낼 예정입니다. 자, 요게 어떻게 이제 디렉토리로 연결이 되는지 이제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선 이렇게 아직 아무런 정보도 넣지 않았을 때, 그죠? 이 카테고리와 인덱스가 뭐가 찍히는지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어가 0이 찍히고, 최어가 차례대로, 그죠? 0, 1, 2, 3, 4 이렇게 찍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름이 이렇게 카테고리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그죠?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요. 자, 이제 요 데이터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일단 인지를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테크닉은 좀 봐두시면 좋겠죠. 자, 초기화를 합니다, 그죠? range nb classes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프린트 라벨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자, 찍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최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이 되겠죠. 최어가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죠? 요게 1,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 하는 개념이죠, 그죠? 1, 0, 0, 0, 0. 그 다음에 카메라는 0, 1, 0, 0, 0.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는 0, 0, 1, 0, 0.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레이블을 이렇게 만들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프린트 레이블이 이제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저 인덱스가 이제 아까 여기에 보면 인덱스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이블 값을 한번 넣어봅니다. 인덱스에다가 1을 넣어보면 되겠죠. 자, 그죠? 그러고 난 뒤에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레이블을 찍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레이블도 각각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레이블 작업을 하고 이제 데이터 작업도 같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는데요. 앞에서 칼텍 디렉토리가 있었고, 거기에, 그죠? 슬래시에서 카테고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디렉토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미지 디렉토리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그죠? 찍어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칼텍에다가 우리 폴더명 최어, 카메라, 버터플라이, 엘리펀트, 플라밍고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이 이름이 다르면 당연히 또 에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시켜가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파일은 글로브로 이제 읽어드릴 거니까, 그죠? 여기서 임포트 이제 글로브해서 여기서 이제 글로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글로브에 자, 이미지 디렉토리에다가 뭐가 붙어요? 슬래시 모든 것점 jpg가 되겠죠. 그죠? 역시 이것도 프린트 파일즈를 찍어보면은, 그죠? 찍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폴더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읽혀졌다라는 것을 이제 해당 디렉토리에 그 jpg 파일들이 읽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각각의 파일을 이제 읽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변수에 또 에뉴머레이션 해서 파일즈를 이렇게 또 읽어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이 i 값과 프린트의 f 값을 직접 출력해 보세요. 이렇게, 그죠? 출력을 해 보시면, 자, 인덱스가 찍히고 이렇게 파일 이름이 이렇게 지금 찍힌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직접 출력해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이제 이미지 다루는 라이브러리를 또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from pil import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읽어드린 파일 이제 f가 뭔지 알았으니까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디렉토리 명이라든지 파일명이 오류가 나면 이제 에러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컨버트 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RGB. 그죠? RGB로 이제 컨버트 해 주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리사이즈 또 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리사이즈는 이미지 W하고 이미지 하이트 크기로 여러분이 리사이즈 해야 된다겠죠. 그리고 이걸 MP를 또 써야 되니까, 자, 여기서 import 이제 numpy as mp 또 넣어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mp에서, 그죠? as array, 자, array를 해주시고, 자, 이미지를 이제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그죠? 물론 이 데이터를 직접 이게 어떻게 바뀌나 찍어봐도 됩니다. 그죠? 이미지 배열에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찍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데이터 픽셀 값들이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x는 이제 데이터니까 데이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y는 이제 레이블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데이터가 어떤 레이블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10개 단위로 또는 100개 단위로 이렇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프린트 i와 슬래시 n 해가지고 데이터 이렇게 같이 보여줘도 돼요. 100개 단위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100개 단위로 이렇게, 그죠? 이제 이게 0번째 인덱스, 그죠? 이렇게 이제 항상 0일 때만 보여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건데, 굳이 이제 잘 되는 걸 봤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든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x와 y를 어펜드를 계속했죠. 그죠? 자, 요런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array 형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mp.array 해서 이렇게 이제 최종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자,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그죠? 학습 데이터랑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from scikit-learn의 모델 셀렉션에 import train and 이걸로 해서 이제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 해서 train and split 해서 x, y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 x train하고 x test하고 y train하고 y test를 그죠 저장을 이제 해줍니다. np.save에 numpy죠. 그죠? x, y 값들을 이제 나온 결과들을 이제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매번 이미지를 읽어서 이 작업을 하기 싫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numpy 배열로 저장을 해 두겠다는 겁니다. 그죠? obj 다시 1이라고 할게요. .py 해서 xy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print OK 몇 개가 저장됐다. 그죠? y가 이제 정답이니까. 자, 그럼 실행을 해보면은 자, 요렇게 이제 OK 334가 나왔는데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numpy 버전 1.19 이상에서는 이 API가 이제 디프리케이트 됐다 이거죠. 이런 배열 쪽에 그죠. 그래서 워닝이 뜨는데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보고된 샵35434 이슈와 관련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ss 라이브러리 내부의 소트 컬럼하고 드롭 엠프티 컬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좀 시간이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당장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닝이 보기 싫으면은 numpy 1.185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요즘에서 그죠? 워닝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워닝즈 필터 워닝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그노어라고 해주시고요. 카테고리에다가 이제 np.visible 이런 그죠? deprecation warning을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이 에러가 이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하면서 상당히 어떤 numpy들의 어떤 버전 문제 이런 것이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책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이제 따라 적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좀 이 버전 차이가 이 책이 만들어진 시점하고 버전 차이가 맞지 않아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처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5 obj_1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 파일을 이제 다시는 이제 이미지를 읽지 않고 이제 요 파일을 로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데이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지 데이터를 4x 64, 즉 RGB 곱하기 3에서 그죠? 한 개의 이미지가 3 곱하기 64, 64로 만들어지니까 모두 12288이라는 그죠?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X에는 실제 이미지, Y에는 레이블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는 뭐 5개 분류니까 1000, 뭐 01000 해서 원하는 코딩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브 함수를 사용해서 JPG를 찾았고, 그 다음에 찾은 것을 이제 색상 모드 RGB로 변환하고, 그죠? 그 다음에 6464 픽셀로 리사이즈 한 다음에 numpy 함수의 asArray 함수를 이용해서 numpy 배열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 save 메소드를 numpy의 save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구분한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금 그 코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코드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그 모델에서 이제 그 학습하는 케라스로 학습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만들고요. 자, 칼텍 케라스 언더바 1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앞에서 일단 가장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시키는 거는. 자,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정보니까 요걸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고요. 그죠?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복사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책처럼 어떻게 됐나요? 자, 책처럼 이제 xtrain 이게 이제 numpy 배열을 쓸 거니까 import numpy smp 해서 xtrain 그 다음에 x 테스트 y train 그 다음에 y 테스트 해서 mp.load 해서 아까 저장한 거니까 5obj 이름이 밑에서 요거였죠, 그죠? 요걸 그대로 npy네요, 그죠? obj.npy를 그대로 읽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제대로 되는지 여기 있어요. 틀렸네요. 자, 제대로 되는지 자 읽어오니까 그죠? 어떻게 나왔어요? 책대로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allow pickle이 false다, 그죠? 근데 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걸 못 읽으면 뭐예요? 분명히 책대로 제대로 했는데, 그죠?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이게 또 바뀐 거예요, 그죠?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찾아봤죠, 그죠? 그래서 먼저 그 nplo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pload에다가 저장을 먼저 해둡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npload old에다가 np.load를 이제 저장을 해두고요. 나중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좀 그죠? 람다식이 들어간 요 allow pickle을 이 true를, 그죠? 지금 allow pickle이 false일 때는 로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llow pickle을 true로 바꾸는 이 람다식을 해서 이렇게 그 npload의 코드를 잠깐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불러주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npload는 이제 npload old, 이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죠?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는 지금 요것만 딱 있는데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에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중간중간 어떤 바뀌는 부분, 앞으로 향후 많이 바뀔 거예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코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요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이제 하는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은 그런 데서 이제 해결책 같은 거 올려놓은 걸 제가 가지고 와서 참고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레인에 보면, 그죠? 엑스트레인의 스타일 이제 다 플로트 형식으로, 그죠? 나중에 정교화를, 그죠? 자, 256월에서 이제 그 소수점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 255까지 값을 다 나누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test는 xtest.style 플로트에서 마찬가지로 이유를 해주고요. 뭐 프린트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죠? xtest를 하게 되면은 이전 xtest와 이후 xtest를 해보면 알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값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죠? 지금 보시면 다 소수점으로 다 바뀌었죠. 그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런 0이 넘는, 그죠? 양수의 값인데 이제 소수점으로 다 지금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정교화를 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물론 책에서처럼 뭐 쉐이프까지, 그죠? 엑스테스트 엑스트레인 쉐이프네요. 엑스트레인의 쉐이프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라. 그죠? 64by 64 RGB, 그죠? 그리고 250개 정도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도 쉐이프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알 수 있고요. 자, 요건 툴에 요 밑에 거 테스트도 한번 볼까요? 테스트 쉐이프 테스트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그죠? 우리가 스플리트해서 이렇게 나눴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케라스를 쓰기 위해서, 케라스는 지금 미리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죠? 미리 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그걸 계속 우리가 사용했던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keras.layers에 이제 import convolution 2D, 그 다음에 max pooling 2D도 들어가고, 이제 케라스에 layers import activation, 그 다음에 dropout, 그 다음에 flat, 그 다음에 tense. 자,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델에 우리가 시퀀셜을 이제 한다는 의미, 그죠?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그죠? 케라스를 통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층을 쌓을 준비가 되었다.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케라스를 통해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층을 쌓을 준비가 되었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이제 층을 추가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컨볼루션, 그냥 있는 형식을 쓰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3x3, 그 다음에 보더 책에 있는 그대로 찍겠습니다. same, 그 다음에 input shape, shape는 xtrain.shape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해보면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또 에러가
뜹니다. 자, 자 이렇게 타입 에러가 떠요. 키워드 아규먼트 not understand 해서 보드 모드. 그래서 또 한참 찾아봤죠. 그죠? 보드 모드가 없대요. 그죠? 보드 모드가 없답니다. 그럼 보드 모드 대신에 또 뭐가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죠? 이 보드 모드라는 게 뭐로 바뀌었냐면, 자, 이게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패딩으로 바뀌었습니다. 패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하면서 지금 책에 있는 거랑 또 다르죠.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부분이랑 또 바뀌었는데, 잠깐 보면, 자 잠깐 설명을 좀 달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에러를 자 실행을 먼저 해보고요. 실행하는 동안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지금 문제 없죠, 그죠? 자 문제 없고, 자 여기서 이제 그 합성 곱층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죠? 이미지 데이터의 합성 곱층 만들기입니다. 결론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 그죠? 첫 번째 인자인 32는 필터의 수만큼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32가 이제 요 숫자는 딱히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32, 64, 128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늘어나게 되죠. 자, 두 번째 필터는 이제 필터의 크기를 지정해 준다. 필터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3x3 필터죠. 크기 필터로 이미지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검사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하면서 특징을 찾아낸다. 그죠? 계산해서 이제 어떤 한 꼭지점, 즉 합을 하든 곱하든 그 이제 가장 큰 값을 구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필터를 통해서 이제 3x3 필터를 통해서 이제 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인자인, 그죠? 원래는 보드 모드 예전에는, 그죠? 지금은 패딩으로 바뀌었지만, 그죠? 여기는 이제 밸리드와 세임, 지금 더 있겠지만, 그죠? 들어갈 수 있는데, 밸리드는 이제 유용한 특징만을 반환하여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이제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특징만을 반환한다는 뜻이죠. 근데 세임은 이제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세임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입력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64, 64, 3 컬러는 3, 그레이는 1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이제 애드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이제 렐루를 쓸 예정입니다. 그죠? 렐루를 쓸 예정이고, 자 여기도 설명을 조금 달라요. 렐루를 쓸 건데요. 결국 이제 액티베이션은 이 액티베이션은 이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에는 뭐 렐루, 소프트맥스, 뭐 시그모이드, 그죠?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특징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렐루를 이제 사용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자, 모델 add max full 2D 그죠? 그 다음에 full 사이즈가 2x2 이렇게 이것도 추가시킵니다. 물론 이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CNN에 대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코딩 레벨에서 이렇게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맥스풀링의 주요 그 특징은 그죠? 맥스풀링은 이미지의 사소한 특징들을 무시한다. 그죠? 잡음을 없애겠다는 소리겠죠. 그죠? 원래는 이제 2x2 지금 이렇게 자르고 있죠. 2x2 크기로 자르는데 2x2의 픽셀 중에 그죠? 가장 높은 그죠? 값을 모아서 출력 이미지를 뭐 정한다. 그죠? 그래서 2x2 이걸 선택하면은 원래의 이미지의 2분의 1이 된다 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해를 조금씩 하려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드롭아웃 25% 정도를 이제 25% 정도로 시키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우리 출력 계층에서는 드롭아웃이 한 50% 정도 된다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그 계층의 그 구조에 따라 그죠? 컨볼루션 2D, 64, 33, 패딩, 세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몇 단계를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2D 64 3.3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 2D 풀 사이즈 2x2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모델 헤드 드롭아웃 0.25 이건 이제 중간 계층들의 설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플래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것도 뭐 있는 것을 조금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이런 층들 그죠? 우리 앞에서 맥스풀링 2D하고 컨볼루션 2D하고 이런 것을 거쳐오면서 그죠? 전결합층, fully connected network이라는 거죠. fully connected network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그죠? 이거는 이제 1차원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죠. 1차원 데이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차원 데이터죠. 그죠? 데이터인데 이를 어떻게 1차원 데이터로 변경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시켜주는 코드가 지금 나오는 요 코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댄스 이제 512 해주고, 자, 모델 헤드 액티베이션 해주시고, 모델 헤드 이제 그 드롭
1.5로 하는 게 맞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계층을 정의를 또 이제 해주면서 아까 그 결과, 그죠? 사진의 종류 5가지였나요? 출력은 이렇게 해준다 라는 거 하고, 출력 방법은 이제 액티베이션은 이제 소프트 맥스로 해준다. 이렇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보면서 익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지 컴파일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어디선가 커널 사이즈가 틀렸다고 나오죠. 커널 사이즈가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틀렸죠? 2D에 이게 틀렸나 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괄호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자, 이렇게 뭐 입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틀린 케이스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자, 또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제 컴파일을 해가면서 그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별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델 컴파일이 돼야 되겠죠. 정의한 것을 그죠?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옵티마이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RMS 프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 그죠? 매트릭은 매트릭스인가요? 매트릭스는 액큐러시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코멘트를 적으면, 자, 로스라는 거는 손실 함수랬죠, 그죠? 손실 함수고 가중치 세트를 평가한다 라는 거고요. 옵티마이저는 이제 가중치를 최적화 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이는 RM이라든지 RMS, RM 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뭘 좀 더 공부해야 되는지 중간중간 나오죠. 이런 단어들, 그죠? 그 다음에 평가, 이거는 평가 척도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분류 문제, 그죠? 분류 문제는 보통 accuracy를 사용한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델 핏을 하는데요. 컴파일까지 해도 되죠. 실행을 시켜봐도, 그죠? 자,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핏을 하는데 학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트레인, Y 트레인, 이제 배치 사이즈는 32, 에폭은 현재 1 정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래 걸릴까봐,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하고 할 때 50 정도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첫 번째 인자, 첫 인자가 이제 데이터죠, 그죠? 학습할 데이터, 그죠? 두 번째 인자는 이제 학습할 데이터의 뭡니까? 답이죠. 레이블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나오는데 세 번째 인자에, 그죠? 이거는 수많은 데이터가 여러 개의 작은 배치로 나누어, 그죠? 나누어서 이제 매개 변수를 조정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폭은 반복 학습 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문제가 없는지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지금 밑에서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조금 오래 걸리지만, 자, 이렇게 그죠?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로드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걸 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를 한번 보면, 그죠? 모델의 evaluate라는 함수, 그죠? x 테스트와 y 테스트를 해서 이 모델이 제대로 지금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 값하고 스코어 제로에 로스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ccuracy가 우리가 앞쪽 차시 수업에서 이걸 많이 했는데, 그죠? 그래프로 보여주고 막 했잖아요.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와 accuracy를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냥 되는 동안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50분 정도 학습했을 때 어느 정도의 accuracy가 나오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 번 해서 로스와 accuracy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25% 정도밖에 안 되죠. 한 번 학습하니까. 그래서 50번 정도 이제 돌려놓고 이제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이제 이런 책에서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CNN 모델 구축에서 활성함수 렐루를 사용해서 합성곱층, 활성함수, 맥스풀링층을 3개씩 쌓은 모델을 여기서는 사용했고요. 이후에 이제 2개의 전결합층을 배치해서 최종적으로 O 클래스가, 즉 O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지금 액큐러시는 약 70% 정도 나온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하고 이런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야만 나오는 것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밀도를 우리가 높이는 방법이 우리 다른 차시에서 했죠. 영상을 회전하는 것도 했고 반전하는 것도 했고, 그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그 PIL 메소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트랜스포즈,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엠리스트 할 때 테스트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상 카메라의 얼굴 테스트 할 때 얼굴의 회전 같은 걸 시켜가지고 얼굴 인식률을 이제 높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이제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책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잘못 분류했는지,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이미지를 잘못 분류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수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요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